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김기돈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맞겠으나 아직도 우리 마을의 곳곳에 코로나의 위험이 고사리고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의 곳곳에 저희 센터에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올해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실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많은 주민들이 올해 저희와 함께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기 전에 우선 저희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YMCA가 2019년 7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됐고요. 그 근거는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환경안전에 대한 감시활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지원에 대한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들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는 이러한 조례의 내용을 5가지 사업 영역에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 마을 문화 특성화 사업, 홍보 및 기록 사업 5가지 영역 중에 올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 세부 내용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전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볼까요? 우선 마을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생활 단위로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죽동에서 마을이라는 것은 구죽 행정동에 포함되는 8개 동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나눔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단위를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란 무엇이냐? 주민 개인이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을과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덧붙여서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주민 간 관계면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창조하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 3년 동안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하였고요. 민간위탁 1기를 넘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들은 이러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고요. 다시 씨앗 공동체, 새싹 공동체, 줄기 공동체, 열매 공동체, 이렇게 4가지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씨앗 공동체는 처음 모임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도전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3인 이상이면 누구나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싹 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마을의 발전을 추구하는,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의 공동체 사업입니다. 줄기 공동체는 이러한 도전하고 시작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기획 공모로 열매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비전과 발전을 탐색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센터가 생각하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보면 씨앗 공동체는 단위 사업비 100만원 이하의 사업입니다. 3 이상의 신규 주민 모임이고요.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다만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식비율은 30% 이내로 진행됩니다. 새싹 공동체와 줄기 공동체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혹은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싹 공동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사업입니다. 활동비와 식비는 각각 20% 이내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줄기 공동체는 3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의 규모의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활동비와 식비는 20% 이내입니다. 기획공모는 식비와 활동비의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3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마을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공모는 주민 또는 공동체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기획 공모는 마을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씨앗 공동체는 시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로 모이고 소통하는 방식의 어떠한 사업들이라도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소셜 다이닝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싹 공동체는 모임이 시작되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겠죠. 마을 텃밭이라든가 마을 밥상, 환경 실천 활동 등이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을 벗어나서 마을에 무엇인가를 좀 기여하고 싶다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줄기 공동체는 마을의 요구와 공동체 요구가 일치하는 마을 문화재, 마을 문화 조성, 마을 가꾸기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에는 군고동에 반려동물 공원이 이번 4월에 들어서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연결지어서 한번 사업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모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 조사, 마을 리빙랩인데요. 마을 조사는 마을의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기록하는 아카이빙 사업,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마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하는 마을 자원 조사,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욕구조사 같은 것들이 있겠죠. 마을 리빙랩 사업들은 마을 실험실이라는 사업이에요. 마을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마을 경제, 공유 공간, 기후 위기와 같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3월 18일까지 공고 및 접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때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컨설팅이 같이 이루어지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이니 참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비대면 사업 설명회가 이루어지고요. 홈페이지에 더불어서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3월 24일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저희들이 정해진 사업비 규모 안에서 다양한 그리고 마을의 실질적인 이해를 담고 마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3월 28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저희와 공동체 간의 사업에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고요. 회계 교육도 이때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를 또 드립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7월에서 중간 점검이 한 번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대로라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모든 공동체들이 사업이 끝나고 정산 보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고 및 접수 기간에 센터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컨설팅하니 충분히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사업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분할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1차, 2차 분할해서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업 제출 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 사업계획서 제출할 적에는 회원들의 서명과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이때는 회원들이 센터에 같이 방문해 주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서명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고요. 2021년도 이후에 2년 연속 사업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탈락된 사업들은 변경 없이 2차 재공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필요에 따라서 단체가 공동체가 제출한 계획서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련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공개됩니다.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등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 환수 또는 다음 연도 사업 참여에 제한합니다. 사업 선정 후에 협약서 책임 및 보조금 회계 교육은 의무 참석이니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사업 선정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센터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행사 참여에 함께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42-936-88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이전 연대 사업들과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할 납부하실 수도 있고요. 500만원 초과되는 공동체들은 올해 안에 기관 등록들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후에 기관 등록이 되지 않으면 향후 센터 사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공모에 지원하는 공동체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센터가 별도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와 다가비는 동시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같은 날 같은 날짜에 지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업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센터와 협의 위에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신 공동체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꼭 센터를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시기 전에는 센터에 전화를 하시고 사전에 시간을 정하면 좀 더 좋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유직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동체 공모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다소 내용이 생략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센터를 방문하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들을 찾을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는 바랍던데 코로나가 좀 쭈그러들면서 마을에